중국이 서해로 나와서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제2의 독도 사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인접 국가 간의 해양 경계선을 설정할 때는 중간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국한테 우리 잘못하면 서로 싸울 수 있으니까 중간선을 정합시다 해가지고 얘기한 지가 상당히 수십 년이 지났어. 근데 중국은 무슨 소리야? 무슨 중간선이야 서해. 우리가 대륙붕도 넓고 인구도 훨씬 많은데 어떻게 콩알 만한 나라가 우리하고 맞먹으려고 해. 그래가지고 합의를 안 해줬어. 그래서 그 중간 수역을 잠정 조치 수역해가지고 그러면은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공동으로 어육자원 개발하고 뭐 거기도 자꾸 그럽시다 이렇게 합의를 해놨어요. 그렇게 아주 쭉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종의 공해지 공해. 네. 예, 그래서 누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약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최근에 거기다가 이제 구조물을 설치했어요. 우리 고기 잡으려고 어초를 제공한 거야. 근데 우리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 중간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조사합시다. 한번 조사 한번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조사 못 오게 한 거예요. 이미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은 항공모함 세척이 있고 뭐 핵잠수함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공모함 없잖아요. 핵잠수함도 없고 해군력이 약한 우리도 쉽사리 중국에 지금 어떤 열변을 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서 정부도 얘기를 해줘야 돼. 왜 너희들 구조물을 설치해가 영해를 넓힐 목적 아니냐 따져줘야지. 2006년인지 7년인지 일본 해군이 독도까지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해군 생활 32년 하면서 제일 위기에 있을 때가 2006년. 네. 제가 잠수함 전대장 할 때인데 일본 순시선이 그 독도 영해를 침범했어요. 나가라 해서 안 나가. 항해 차고겠지 했는데 의도적으로 침범한 걸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우리가 동해에 있는 함정을 급파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라. 응? 왜 침범하냐 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독도 우리 땅인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때 동해에 있는 제일 큰 배가 3,900톤짜리 광개토함이고 그 다음에 뭐 천안함급 이런 뭐 1,200톤짜리 이런 조물액이지. 일본이 볼 땐 조물액이지. 이런 배들 가지고 우리가 밀어내려고 갔지. 딱 뒤에 보니까 일본이 막 쫙 깔린 거야. 4,000톤짜리 5,000톤짜리 선박 쫙 깔리고 그다음에 뭐 항공기도 우세하고. 그런데 작전사령관이 딱 전대장 부르더니 어떻게 실전 될지 모르니까 싸움 계획을 나한테 보고해봐라. 아니 잠수함도 그쪽에 훨씬 많아요. 뒤에 보면 막 강음정이 엄청 많아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머리가 쭈삣쭈삣 쓰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다 그런 상황을 포착하고 일본 너 물러나 해가지고 미국의 중재로 끝났어. 그렇지 않으면 그때 만약에 전투가 일어났다. 그럼 나 오늘 안 왔을지 몰라요. 교수님 여기 안 계셨지만 제2의 이순신 장군으로 중요한 거는 명예입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 정도로 높이 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그런데 서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위협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들어오면은 우리도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다. 사실 중국이 이어도 쪽에 와서 막 초계하고 돌아가고 우리의 그 방공 식별구역 막 임의대로 침투하는 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우리가 해군이 약하니까 그런데 이건 해군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 외교적 차원에서 다뤄줘야 된다. 남사군도 자기 앞마당을 하려고 하고 더 가까운 서해에는 분명히 내 이거 앞마당이야 하겠죠. 그런 와이역에 차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강 건너 불부듯하고 있다. 해군이 키우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제2의 대만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